네, 오늘은 정치권의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20일이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지금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게 바로 일본과 한국의 이 경제전쟁의 이 발단이 된 것이죠. 이런 판결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다 오늘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한일 경제전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우리 선수, 그러니까 우리 측을 비난하는 것은 신친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친일, 새로운 친일이라는 거죠. 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친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반일 감정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또 국민들을 분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좌파 진영에서 분리할 때마다 항상 이 친일파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짜 누가 친일파일까요? 이 정치권에서 친일파들이 가장 득세를 하고 있는 당이 어딘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어느 당에 친일파 후손들이 많았는지 그걸 한번 봐야죠. 친일파 후손들이 가장 득세를 했던 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열린우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바로 지금의 집권당이죠. 그렇다면 이 친일파 후손들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한다면서 친일파 청산을 외쳤습니다. 그때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당 의장이 바로 신기남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남 의장의 아버지 신상묵이 일본 헌병 5장, 즉 부사관입니다. 5장이었고 독립운동가들을 아주 악랄하게 고문을 했던 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신기남은 당 의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신기남은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또 당선이 됩니다. 또 같은 당의 이미경 의원은 당 상임중앙위원이었고 국회 문광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역시 이미경의 부친도 친일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이미경 의원의 부친은 일본 헌병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탄로가 났던 겁니다. 또 같은 당의 김희선 의원은 민족 정기를 세우는 의원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친일 청산을 한다고 앞장을 섰는데 그의 부친 김일련이 만주국 공안국 특무경찰로 독립운동가를 잡는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청와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1년 동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대 교수는 조선 말에 온갖 학정을 저지른 전북 고부군수 조병갑의 증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열린우리당은 당 지도부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아주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친일파를 청산한다고 앞장을 섰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친일파 청산은 결국은 웃음거리가 됐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서둘러서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일파 후손의 계보는 열린우리당을 이어받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은 역시 홍영표입니다. 바로 직전의 원내대표죠. 홍영표는 자신이 거물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홍영표는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참여를 지닌 홍종철의 손자입니다. 이 중추원이라는 곳은 친일 귀족들 그리고 친일 유지를 회유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곳입니다. 바로 민족운동 세력을 분열시키고 친일 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어용 조직이었던 겁니다. 이 중추원 참여는 당시 그 친일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대단한 권세를 누렸는데
당시 조선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중추원 참여의 대표적인 친일파로 홍종철은 친일 인명 사전에는 빠지지 않고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홍종철의 친일 행각을 보면 아주 젊은 시절부터 아주 친일 행각을 벌였는데요. 일제 토지 조사 사업에 협조하면서 일본의 수탈을 돕는 데 아주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고창군 부안 면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무리하게 공출을 하고 또 선산의 목재를 군용으로 다 벌칠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또 일본으로 철수하는 해방 후에 일본으로 철수하는 일본군에게 자신의 집을 숙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친일 행각을 벌여오면서 영화를 누리고 살아온 이 거물 친일파는 1949년 반민특위에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는 그해 8월에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손 홍영표는 지금 승승장구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친일파의 후손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고 또 출세를 많이 한 당은 역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열린우리당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다른 당에 대해서 친일 딱지를 붙이려고 합니다. 사실 구체적인 친일 행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로 친일파로 지금 몰아세워 친일 딱지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2004년에 친일 청산을 들고 나와서 웃음거리가 됐던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외교 실패로 벌어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반일 감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일 감정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청와대 그리고 집권당에서 지금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친일파 딱지를 붙이고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이 외교 실패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또 그리고 친일파를 들고 나서 친일 프레임을 맞서는 것은 결코 국익에도 도움되지 않고 국론만 분열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시사뉴스 장조수입니다.